다시 돌아올 순 없겠지만 인사는 하고 갈게요. 안녕. 컷. 2, 3.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다음 거 준비할게요. 다음 거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6회 충무로 영화제 감독주간 살롱드 시네마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8번째 시간이죠. 오모니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안 치나요? 네. 형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치고 싶을 때는 마음껏 치시고 앉으실 때는 저를 좀 쳐다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모데레이터를 맡은 아티스트 봉만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충무로 영화제는요, DGK와 중구문화재단의 공동 주최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CJ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되고요. 감독님과 배우분이 지금 이렇게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 아직 카메라에는 안 잡히고 있습니다. 한 1시간 반 동안 영화 얘기, 아마 이제 대본에는 깊은 얘기라고 돼 있는데 아주 얄팍한 얕은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문희의 정세교 감독님, 이준 배우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감독님 지금 떨고 계세요? 아야 떨리네요. 떨려요? 네. 영화 아, 현장보다 더 떨려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관객들하고 한 게 없어가지고 저 영화 개봉할 때,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있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떨리네요. 원래는 GV를 해야 되잖아요. 관객과의 그쵸. 대화 시간도 좀 네네네네.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 시사회 무대 인사 아무것도 안 했죠.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저희가 그러면 오늘 다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처음이네요. 이제. 네, 그래서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떨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죠? 또 데뷔작이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더 떨리네요. 또 감독님이 직접 또 물어보시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희준 배우님은 여유가 아주 넘쳐 보이십니다. 저는 뭐 늘 이런 일을 하니까. 네. 그런데 진짜 좀 아쉬웠어요. 정세교 감독님은 입봉작이었는데 개봉하면서 뭐 특별히 시사회나 뭐 그런 걸 전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아쉬우셨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조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긴 하거든요. 가장 코로나가 심할 때였어요. 그때가. 네. 몇 월 달 개봉이었죠?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개봉했는데 그때 아마 다른 영화들도 다 이제 개봉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 추석 때. 네. 추석이 아니라 그래- 명절이었어. 네. 추석 전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다른 영화들은 조금 뭐 상영을 뒤로 미뤘고 저희는 좀 뭐 제작사하고 투자사하고 뭐 얘기를 한 결과 그냥 네. 개봉하자. 네. 그게 뭐 서로 극장도 살고 또 관객들한테 우리가 미리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좀 지키자 뭐 이러면서 그냥 9월 2일 날 아마 개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작품성으로 승부하자. 작품성, 네. 그 얘기는 제가 이따가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작품성이 너무 좋아서. 네, 그렇게 했다가 이제 또 추석이니까 빨리 이제 그 IPTV로 좀 이제 수익을 내가지고 하는 부가판권으로 방향으로. 해서 네. 수익을 좀 올리자. 공동 제작하셨나요? 되게 잘한다. 이희준 배우님은 원래 이게 좀 털털하셔가지고 어디에 계시든 다 잘하시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TV라든지 영화 부대 행사를 전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으니까 많이 떨린다는 그 느낌 제가 잘 압니다. 네. 저도 이 데뷔했을 때 네. 그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아무리 긴장 안 하겠다 해도 뭐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기도 하고 마음이 진정되면 지금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청심환 하나 드시고 오셔도 돼요. 근데 진행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처음 개봉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요. 우리 저 그래도 오늘 관객분들을 일반 관객을 저희가 막 모시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약제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희준 배우님을 좋아서 온 분들이 없어요. 다 작품이 좋아서 도대체 이 연출 누가 한 거냐. 요거 때문에 지금 오신 거거든요. 네, 정식으로 그러면 한번 카메라 보셔도 좋고 어느 관객 중에 누구 한 명을 딱 보는 게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문이 연출한 정세규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성심성의껏 열심히 1시간 반 동안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했으니까 형식을 한번 더 갖춰보죠. 이희준 배우님도 한번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봉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독님하고 정말 대천해수욕장에서 한 3개월간 정말 열심히 찍었는데 하여튼 재미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그 사실 이제 코로나 얘기를 했었으니까 2020년 1월에 시작이라는 걸 알리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데미지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놀랐고 좀 있지 않아야 될 일들이 막 발생을 하니까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회 구조가 올스탑이 되어가는 현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외화들도 좀 타이밍을 좀 벌자 계속 뭐 시간을 좀 벌면서라도 좀 대기해보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오문희는 사실 이제 추석 때 가족 영화고 굉장히 작품성도 높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보지 못했는데 IPTV로 혹시 몇 명이나 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희준 감독님. 손해는 안 봤다고 들었습니다. 아 제작자님 네, 네네. 맞습니까? 네. 네. 원래 이제 처음 이제 찍기 시작할 때 저희는 최소 200만이다. 그 200만을 이게 훨씬 원래 얼마 제작비가 얼마예요? 제작비가 순재가 45억 정도? 45. 네네네. 근데 저희가 200만이 들었어야지 다 그러네요. 서로 웃고 그러네요. 헤어질 수 있었는데 웃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작했던 빅스톤에서는 더 웃었을 일인데. 그렇죠. 네. 이런 얘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물론 이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좀 방송 시스템적 느낌은 있습니다만 좀 후토크라든지 편하게 동안 네네. 못했던 이야기 특히 이제 오늘은 또 감독과 배우가 또 나오기도 했으니까 정말 사이가 좋았는지 네. 현장에서 멱살은 안 잡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봉 연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의 줄거리 한 줄 정도 짧게 어떤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참고로 오신 분들은 다 영화를 보시고 오신 거죠? 네. 몇 분은 지금 안 보고 온 것 같아요. 네. 서로 모르는 거예요, 줄거리를? 오래돼가지고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자신의 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유일한 목격자인 어머니와 함께 그 범인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원래 보통 감독이 데뷔를 하려면 이렇게 한 줄 평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주섬주섬 무슨 얘기를 막 계속하다 보면은 제 실력 없다 그리고 자르자 이렇게 되는데 고맙습니다. 맞나요? 네, 제가 주저리 얘기할까봐 역시 한 문장으로 끝내주셔가지고 로그라인으로 로그라인. 전문 용어 또 한혜종 출신이시죠? 로그라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IPTV를 이제 보다 보면은 댓글이 좀 달려요. 혹시 아세요? 댓글 달리는 거 IPTV에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댓글. 네네네. 그 좋은 얘기도 많았는데 나쁜 얘기를 좀 몇 개 좀 가져가 네. 올려다가 출발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얘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오락과 추리, 스릴까지 투수와 타자가 아닌 투수와 포수 같은 배우의 케미였다. 네. 너무 좋다.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감독의 다중성이 느껴진다. 요거 제 댓글입니다. 네. 이거 제가 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투수와 타자가 아닌 투수와 포수의 얘기 같은 느낌. 네, 주고받는 얘기가 네. 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진정성도 그랬고 사실 추리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유출을 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이제 서브 남주고
원래 남은희 선생님이 주인공이시고 정말 남은희 선생님하고 정말 엄마와 아들처럼 촬영했던 것 같아요. 지내면서 그 촬영 전에도 계속 자주 만나시나요? 계속 그 같이 역할을 있었죠. 하시려면, 같이 있었고 네. 그 대기실에서 얘기할 때랑 좀 다르네. 저희 엄마와 아들이 항상 같이 있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맨 잘 처음에 희준 씨 캐스팅 때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신 씨하고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게 과연 모자라 보일까라는 게 좀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자로 보일 수도 있다. 네. 약 40세 차이가 나니까.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 연세가 워낙 많으시고 저희 찍을 때가 79이셨거든요. 아, 네, 그래요? 연세가 생각보다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이 역할 소화하는 것도 저한테 너무 고마웠고, 근데 여배우 나이 공개해도 돼요.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괜찮아요. 다 나가고 있으니까 라이브로. 네, 네. 뭐 치면 다 나오는데요, 네. 뭐. 괜찮아요. 이제 네. 너는 찍혔어요. 네. 그래도 희준 씨 됐을 때 좀 제가 걱정을 혼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사람들이 봤을 때 아들하고 엄마하고의 케미가 좀 보일까? 네. 그 모습이 보일까? 그리고 네. 그런데 제가 워낙 약간 대학생 외모여서 그러기에는 분장을 잘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상당히. 지금 그 감독님이 얘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아요. 실제 영화 볼 때는 전혀 못 느꼈는데. 일부러 또 살도 약간 일부러? 찌웠었어요. 네. 찌워가지고 살도 찌고 양복도 맞아, 양복도 그런 약간 걸로. 그 네. 뭐라 그러죠? 좀 은갈치. 은갈치 네, 양복이죠. 은갈치. 네, 그래서 맞아요. 일부러 그러면 의상도 그렇게 설정을 하신 네, 거예요. 감독님이 선정해 주셨죠. 네. 설정을. 그 원래 제 시나리오는 제가 쓴 게 아니고 그 롯데 시나리오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이고 김수진 작가가 이제 처음에 글을 썼고 그때 글 안에 좀 세심하게 작업을 해 주셨어요 작가님이. 은갈치라고 되어 네, 있었어요. 은갈치색 양복이 딱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후반에 이제 장면에서 문희를 쫓아가는 아들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원래 옷이 은갈치색 양복이 아니었는데 그건 좀 입었으면 좋겠다. 후반에 좀 추리로 이제 모자가 이제 스타트하는 장면에서 그래서 그때는 아마 제가 좀 결정을 해서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 작가분한테 들었는데 그 작가분이 뭐 시나리오도 쓰지만 보험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대요. 아, 실제로요? 근데 실제로 그 이 남자 주인공 같은 상사가 있었던 거죠. 아,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아. 이제 쓰신 거예요.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걸 그대로 고스란히 담았는데 네. 아마 그 배경이 그 지역이 금산. 충청도 그죠? 금산. 예. 금산이죠. 예. 그 인근에서 진짜 있을 법한 한 남자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고민을 이게 보통은 배우가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의상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별거 아닌 거지만 그런 고민을 하고 감독님하고 서로 의견을 맞춰서 다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반영해 가면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네, 뭐 상의도 많이 했고 정말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고 그 또 무엇보다 작가님이 실제 그런 보험회사에서 어떤 그런 선배분을 보고 썼다고 해서 더 일단 믿어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죠. 딱 시나리오를 이런 감독님한테 좀 질문인데 솔직하게 이제 네. 이희준 배우님한테 바로 시나리오 갔나요? 아니면 몇 번 걸쳤나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자체를 처음 네. 하신 것 같아서. 처음에 황정민 선배한테 갔다가 두 번째가 곽도원 선배한테 갔다가 저한테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네. 다 그렇잖아요, 감독님도 아시면서. 처음에는 저도 그런 분하고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럼 다 합시다 우리. 네, 가고 이희준이다 이제. 네. 저는 이거 이제- 신인 배우하고 많이 해봐서 네, 가구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마침내 저한테 왔을 때 그 마침내? 저는 쾌감이 있었어요. 아, 그분 설경구 선배님한테도 갔고 왜냐면 남은희 선생님을 하니까 네, 남은희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그렇죠. 아끼시는 남자 배우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 배우들한테 많이 간 것 같아요. 황정민 선배님, 설경구 선배님 이렇게 갔다가 갔다가 이제 저한테 왔는데 패스- 마침내 나한테 기회가 왔다. 기회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패스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솔직하게. 와 그분들한테 갔던 게 나한테 왔구나라는 게 되게 기분 좋더라고. 제가 야. 또 워낙 존경하는 선배님들이니까. 야, 이희준 배우님 정말 되게 좋네. 이런 긍정적인 저 마인드. 진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제가. 감독들 생각도 있지만 네네. 또 제작사의 생각도 있고 그럼요. 투자사의 생각도 있고 모든 게 다
이게 맞아져야 배우가 그로서 딱 되는 건데. 맞아요. 예. 아, 첫 만남 저 기억나는 게 희준 씨 이제 첫 만남이에요. 감독하고 배우하고. 근데 반바지 이제 입고 왔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 만나자마자 바로 내일 당장 촬영하러 갑시다. 딱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 그 순간부터 믿음이 제가 역시 이 배우가 그런 말을 해주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예. 그런 말을 딱 해주니까 되게 믿음도 가고 영화 진짜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워낙 또 연기를 잘하시잖아요. 능글능글하게. 기억나죠? 일단 제가 그 이 대본이 좋아서 너무 들떠 있어서 막 사투리도 연습했고 이미 이제 그리고 그 전에 시나리오 넘길 때 네. 지리산을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그 매니지먼트에서 좀 배우가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금방 답이 왔죠. 지리산에서 네. 금방 와요. 내가 제가 바로 등산을 워낙 읽어가지고. 좋아해서 가끔 지리산 정기 받으러 갔어요 거기서? 아니 가끔 그 종주도 하고 그러거든요. 운동을 또 좋아하시니까. 네네. 약간의 핑계 같고 진심이 살짝 뭐 느껴지진 않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영화가 네네. 시작이 됐고 우리는 그 영화를 봤고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사실은 개봉은 뭐 작년에 했다고 하지만 계속 저는 새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개봉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개봉 날짜에 이제 제작사가 만들지만 맞습니다. 내가 보는 게 개봉이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워밍업은 됐고 이제 떨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네. 이제 떨리는 질문 좀 하나 하려고요. 네. 네, 캐릭터하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네.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저는 일단은 치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집안 건너 치매 노인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있나? 그냥 어느 순간에 포기하는 집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부여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뚝심을 발휘하려고 했던 힘은 작가님한테 있었겠지만 네네, 그래도 그렇죠? 감독님이 다시 또 시나리오 들여다보시면서 네. 각색하시면서도 이 부분은 끝까지 믿고 가신 거예요? 네네. 그 처음에 제가 원래는 이런 드라마보다는 장르적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입봉을 그걸로 하려고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그건 당연히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다 이제 그 작품들이 좀 잘 안 되고 쉴 때 이제 김하민 감독님이 저한테 이 제의를 받아 이제 주셨는데 그냥 시나리오 너무 따뜻했어요. 저한테는. 시나리오는 따뜻했고 김하민 감독은 따뜻하지는 않았죠. 김하민 감독 독했죠. 네. 네, 독했고. 네. 근데 어쨌든 너무 따뜻한 요거 좀 영화여서- 걸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싹 피해 가시네. 네. 이건 다음에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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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가 시나리오가 너무 따뜻하고 또 뭐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피도 나오고 안에 사건이 강한데 그냥 그 자체로서 너무 영화가 따뜻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 순간 이거는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왔고 그냥 시나리오를 덮었을 때 딱 한 단어가 떠오른 게 그냥 맛있다. 맛있다. 네. 왜냐하면 사건도 있고 캐릭터도 너무 좋고 그 가운데 이거를 하는 어떤 사건과 캐릭터 모든 것들이 저한테 되게 재밌게 느껴져가지고 네. 참 재밌다 그리고 맛있다 딱 이 단어가 떠올라서 되게 좀 재밌게 각색도 하고 배우들하고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각색하실 때 이희준 배우님도 참여를 좀 하시죠 원래. 아니 뭐 그런 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그죠. 좀 담아보고 싶다. 또 뭐 이런 여쭤볼 것들이. 때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했었죠. 뭐 제가 적극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영화 들어가기 전에 희준 씨가 남자 배우를 되고 나서 저 둘이 저하고 희준 씨하고 전체 리딩을 엄청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읽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런 연기를 잘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저한테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쓰셨냐?부터 해가지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냐 뭐 이런 네, 것들을 세심하게 아마 좀 네. 희준 씨하고는 오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되게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겠지만 이희준 배우 입장에서는 믿음이 좀 안 가니까 계속 그렇게 간본 물어보지 건가? 간본 않았을까. 신임 감독님하고 일을 하면 어때요 느낌이? 이런 작업이 너무 좋아요. 전 미스백이란 영화도 그랬었고 네. 제 나이 또래 감독님들을 이제 만나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둘이 만나서 하루 종일 뭐 대본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런 사건에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사실은 제가 연극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연극 작업은 늘 그렇거든요. 늘 배우와 연출 다 대화도 많이 하고 연습도 리허설도 많이 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 그런 작업이 전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더 책임 의식도 느끼게 되고 더 공동 창작하는 듯한 재미를 느끼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나리오 상에서 저는 이제 조금 시나리오가 있었으면 한 번 더 읽어보고 질문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영화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과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네, 네 엄마가 갖고 있는 치매적인 현상에서 어차피 잊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과거가 언뜻 사건을 만나면서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괴롭히는 과정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들여다보실 때는 어떻게 좀 상대방의 연기를 또 어떻게 또 이해하고 하려고 했는지도 궁금하긴 해요. 전 그게 너무 공감이 갔었어요. 좀 그 육손이라는 그 설정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프고 정말 잊고 싶은, 묻고 싶은, 묻어버리고 싶은 기억일 것 같고 엄마 입장에선 그걸 정말 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엄마는 항상 미안한 어떤 원죄 의식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다가왔어요. 마지막에는 알고 있다 트랙터에서 그냥 툭 던져버리는 그 느낌이 있었지만 그걸 계속 세월을 또 켜켜이 쌓아놓고 살아왔다라는 한 인물을 또 연기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쉬운 영화 같으면서도 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얼개가 지금 촘촘해가지고 연기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또 그 연기를 또 관점을 또 잘 들여다봐야 되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엄마의 입장에 있어봐야 되고 또 아들의 입장에 또 있어봐야 되잖아요. 현장에 있을 때는 그 남은희 선생님하고 케미가 잘 맞던가요, 두 분이? 네, 뭐 배우분들이 너무 좋았고 환상이었지. 환상이었어요? 아니 실제 선생님이 또 너무 좋아했어요. 희준 씨 배우의 어떤 연기도 좋아하셨고 그리고 희준 씨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다는 거에 되게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재밌었고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셔서 이 시나리오 선생님 들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네.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라 자기한테는 액션 영화라고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럴 수 네, 있죠. 왜냐하면 네. 아까도 뭐 나이가 살짝 공개해서 죄송하지만 그렇죠. 그 연세에 뛰고 도망다니고 구르고 목매달고 하는 게 너무 이제 그 선생님한테는 큰 그렇죠. 어떤 모험이라고 하셔서 트랙터도 운전하시고 트로트도 직접 운전하시고 뭐 네, 이러다 네.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또 희준 씨는 반대로 그게 기억난다. 나는 선생님 워낙 제가 존경하고 하지만 또 잘 보이고 싶고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긴장을 해 있는데 첫날인가 촬영을 했는데 선생님이 희준 씨 너무 잘한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나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영화상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데 진짜 우리 아들들이 엄마를 맞춰가는 분위기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번 작품으로 처음 만나신 거죠. 네, 처음 뵙죠. 존경하고 있던 선배였지만.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네네. 트랙터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이제 질문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장치를 위해서 트랙터라는 거를 그 중간에 엄마 저기서 뭐하나 카센터 갔는데 그래서 트랙터 만지고 있잖아요. 조금 느닷없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그 앞에가 좀 뭔가 있는데 잘린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에 액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설정인가요? 설정이었고요. 근데 설정은 원래 그 장면 저는 좀 빼고 싶었었는데 원래 원작에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네, 근데 저는 좀 그 장면을 빼고 그거 맨 초반에 사진 가족 집에 사진 나와요. 사진에서도 네. 젊었을 때 트랙터 타는 장면 사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이제 했고 그 중간에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느닷없긴 해요. 그래서 그 장면 저는 좀 빼고 싶었었는데 뭐 또 많은 어떤 투자사나 제사 쪽에서 이건 네. 좀 그래도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조금 보였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하고 네. 그게 또 재밌다고 그러고 얘기하셔가지고 전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그래요? 네. 찍으셨는데? 툭툭툭 하면서 시동 걸리고 막 이래서 네. 저는 그래서 좀 그거는 빼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냥 뭐 말 들어야 되니까. 네네.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었냐면 계속 이 영화는 놓고 있다가 남훈 선생님의 어떤 액션, 말들 이걸 통해서 다음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긴장감을 주더라는 얘기죠. 추리적 느낌도 있고. 그래서 혹시 트랙터가 나왔을 때도 앞에 한 두 번 정도는 뭐가 있었으면 요것 때문에 이분이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등장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저만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 배우 최원영 씨가 선생님 메고 창고 들어갈 때도 트랙터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주긴 계속 저 스스로한테는. 네네. 그리고 첫 장면에서 저희 헬리캠 뭐 오문이 자막이 그 제목이 떴을 때도 저 구석에 트랙터가 계속 마련이 돼 있어요. 자리에 그 자리에. 그리고 항상 엄마는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고 뭐 그런 걸 좀 주려고 많은 장치를 열어뒀는데 그거는 이제 뭐 꼼꼼히 챙겨보시는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한테는 그냥 저한테 저 만족이죠 뭐. 그래도 계속 그런 어떤 장치를 좀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그런 어떤 선생님이 갖고 있는 무늬의 캐릭터에서 네. 그걸 아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거 하나를 주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장치들을 계속 마련해 두긴 했었습니다. 이게 이 토크가 감감무시잖아요. 네네네. 예, 보통 일반 사회자는 이런 질문 안 해요. 저도 감독이니까 영화를 보면서 뭔가 개연성 있게 좀 갈 수 있었는데 요 부분이 잠깐 뭐였지 뭔가 있었을 거야. 이건 편집하면서 싸웠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슬쩍 트랙터 얘기가 오히려 나왔길래. 감독님은 네. 트랙터 그거보다 앞에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빼는 것보다 단계별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요. 네, 단계별로 어차피 초반에 사진에도 있었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별 장치가 꾸준히 좀 있었으면 그런 마지막의 방식을 좀 더 이해하는데 쉽지 않았을까라는 거였죠. 네, 기분 네. 나쁘세요? 감독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소중하고 있죠. 네. 우리가 저 질문지를 감독님 여기 오신 분들한테도 조금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없어요? 네, 다 나가. 좋습니다. 중간에 생각나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저에 대한 질문이 이제 솔직히 이제 감독으로서 영화를 보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희준 배우님이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는 내내 감정 조절 능력이 제가 상실된 줄 알았어요. 웃다가 갑자기 울려요. 근데 울고 있는 이 모습이 사람을 더 미치게 해. 근데 보통은 앞에 조금 액션이 있잖아요. 다음 뭐 때문에 이런데 이게 아니고 그냥 뭐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사람처럼 보는 관객들한테 우리 어쩌란 말이야 하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제일 슬퍼서 눈물 진짜 많이 흘렸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과거 회상 장면 나오면서 노래 부르다가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그런 연기를 대본에서는 있었을 텐데 실제 연기를 하면서는 어떻게 그런 패턴을 좀 잡아가세요? 연기하실 때? 뭐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두원이한테 너무 꿈꿨던 너무 좋았던 시절 순간이었던 것 같은 뭐 특별히 뭐 그렇게 준비한 건 없고요. 예. 그 차 안 장면은 원래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게 텍스터가 안 돼 있었어요 시나리오에. 근데 그랬나? 희준 씨가 감정으로서 그때 실제 자기 와이프도 있고 네. 앵자도 있고 그렇죠. 엄마도 있고 딸도 네. 있고 딸은 어쨌든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한상신으로 다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예. 자기 가장 행복한 순간을 아마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보고서 저도 너무 놀래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거를 뭐 컷 안 하고 쭉 찍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네. 감정의 컷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편집 방식이 과거면 과거적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감정을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쓱 지나가는데 그 관통하는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동안 많이 울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보신 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네. 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뒤에 30명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물도 마시고 좀 편안하게 질문을 이 정도 질문 괜찮죠? 가볍게. 네네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칭찬 일색이잖아요. 네. 네, 저 그렇게 나쁜 감독이 아니라서 사실은 코미디 영화, 코미디라고 포장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더 나를 더 즐겁게 해줄 거야. 뭐 어떤 클리셰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또 울리기도 하겠지. 뭐 그런 대표적인 영화들이 좀 있었으니까. 근데 이 영화를 코미디 영화라고 말하기에는 좀 보고 나서는 이거 그냥 휴먼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좀 더 가족애를 느끼는 드라마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 기대 심리가 좀 더 높아버리니까. 물론 코로나 환경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만드실 때는 어떤 거에 중점을 좀 되게 많이 두고 작업을 하셨어요, 감독님은? 일단은
모자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치매를 두고 있는 아들과 자기 딸밖에 모르는 아들, 그 두 캐릭터를 계속 생각하면서 어쨌든 작업을 한 거였고, 그게 저는 뭐 이게 아까도 말씀해 이렇게 코미디나 드라마에서 저는 휴먼 드라마 원래 드라마로 어쨌든 작업을 했지만 저는 좀 1부와 2부로 나눠서 저는 좀 혼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1부는 아들과 엄마가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뒤돌아보고 아니면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 거를 보여주고, 그 뒤에는 한 중간부터는 그냥 아들과 엄마가 범인을 잡는다, 이런 형사들 같은, 실제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있었을 것 같은 모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둘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좀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나눠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물샘 자극하는 것도 엔딩에 저는 별로 이렇게 과하게 주시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좀 다른 드라마와 다르게 저희 앞부분에서 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장면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중간에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희준 씨, 촬영하실 때? 네, 그 촬영 씬, 환상 씬 있잖아요.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네, 근데 희준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좀 오히려 그걸 담담하게 이제 찍고 글도 그렇게 썼고 담담하게 했으면 좋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장치인 거잖아요. 그냥 관객들한테 네. 이렇게 너네 울려야 돼라고 보여주는 게 저는 별로 싫어가지고 네. 좀 담담하게 텍스터도 그렇게 글을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찍을 때도 담담하게 찍고 싶었었는데 희준 씨가 그 감정을 딱 가주셔가지고 오히려 그 장면이 더 저한테 더 좋게, 이제 관객들이 더 좋게 재밌어 보이시고, 저도 그게 편집하면서 네. 확실히 좀 이게 느끼는 배우의 감정이 이렇게 되게 좋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예전에는 저도 데뷔할 때는 제가 그냥 감독이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세월이 조금씩 묻어가면서 녹이 슬면서 느끼는 거는 현장에는 감독이 2명이다라고 느꼈어요. 주연 배우하고 감독하고. 그게 곧바로 내가 그 캐릭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분석력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이제 감독은 전체를 또 스토리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넓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 서로 호흡이 배우 대 배우끼리도 맞아야 되지만 주연 배우, 이 영화를 다 거의 끌고 가는 또 이준 배우의 입장에서도 감독님하고의 토크도 굉장히 많이 중요했을 것 같고, 아마 그래서 그 장면은 되게 슬프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죠, 이준 배우님께서는. 그리고 그렇게 연기하신 거죠. 그 장면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보다 그냥 그 인물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은 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노래가 오빠는 자리 있단다. 네, 현숙 노래. 네. 그 노래하고도 좀 잘 안 맞아, 이상하게. 이게 모든 게 단추가 좀 뭔가 다 안 맞는데 이상하게 슬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맞아요. 그게 참 희한한 연출력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개는 몰아가는데. 네. 그래서 약간의 이해 충돌적 느낌이 있었겠지만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네. 웃고 울게 하는 영화였더라.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 3대, 좀 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엄마와 아들의 일부 이야기, 아들과 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버무려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3대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죄송하지만 이준 씨는 지금 결혼하시고 이제 아기가 21개월인데 네. 그때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 이거 2년 전인가 보다 우리. 네, 그러네, 저희 촬영할 때. 영화 촬영할 때 저도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애가 없고, 희준 씨도 결혼은 했지만 네. 아이가 없었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그래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또 감정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시 지금 한번 찍고 싶어요. 어머니. 진짜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 시즌 2. 그리고 나서 또 얘기 다시 찍읍시다 이렇게. 아니 돈 가져오면 다시 찍을 수는 있죠. 돈을 만들어 오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부모님도 계실 거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실제 아프시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을 올 때 이해 못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 불만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럼요. 근데 어느 해소 지점이라는 게 발견이 됐을 때 이 가족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아이가 생기면서 좀 다시 위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가족 영화를 그럼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하실 수 있겠네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네, 요걸 한번 해봤으니까. 네. 아, 감독님. 네. 더 많이 사인을 좀 받아놓으셔야 될 것 같긴 아,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네. 자, 요 이제 질문이 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좀 체크를 좀 해봤는데, 문희를 보살로 부르잖아요. 네네. 오문희. 그 오문희는 사실 어머니에서 파생된 건가요? 나문희 씨가 있긴 했지만, 네, 그렇죠. 어머니, 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그래서 좀, 네, 어머니가 오문희로 이렇게 된 건데, 또 문희를 영화 내에서는 보살로 불렀다가 보미를 또 만두로 이렇게 불러요. 요는 어디에서 착안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발견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던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부르는 그냥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통 어머님이나 뭐 딸이나 이런 사람한테 이름 안 부르잖아요. 요즘 많이 이름 부른다 하지만 과거에 뭐 과거나 현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냥 지어준 애칭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생각을 해가지고서. 정말 친해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나 보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머니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데. 아, 그래서 저는 좀 그게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시골과 도시를 나누기 좀 그렇지만 오히려 가족끼리의 얘기에서 그게 더 친감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딸한테도 그냥 만두 닮아서 심통만두. 그래서 그런 뭐 핸드폰 보면 심통만두 사진이 또 동글동글하게 찍은 것도 저희가 뭐 있었고. 그래서 조금 그냥 가족의 어떤 친근감 이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만 그렇게 제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도 있었으면 이희준 배우님도 이런 질문 저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었나요? 시나리오도 있었는데 네. 질문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냥 부르느냐?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가족 간의 애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저는 왜 그러니까 이게 감독들이 영화를 볼 때는 좀 엉뚱하게 좀 보기도 하는데 의미를 찾으려고 쓸데없는 의미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보살을 자주 불러서 혹시 종교가 감독님이 불교가 아닐까? 그래서 쉽게 부를 수 있나 보다. 근데 마지막에 범인의 묵주 뭐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보살이라고 불렀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다는 거죠. 저는 아, 그렇게까지 깊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 잘못 봤나 봐요. 네. 자, 아재 개그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네. 그래서 이게 평균 연령대 관객층을 보통 이렇게 작업할 때 영화 작업할 때 아무래도 놓고 쓰잖아요. 네네네. 한 40대 아니면 어머니 세대를 봐야 되나? 어떻게 이 세대를 어떻게 아우르고 쓰셨어요? 한 몇 살 중심으로 영화를 타겟층을? 타겟은 항상 젊게 생각하고 작업을 한 건데요. 15세 15세? 15세? 네, 15세. 그러기에는 아재 개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썰렁한 개그를 그 위한. 아재 개그는 관객을 향한 것보다 두원이 나이는 이런 농담을 하겠다라는 그 리얼리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농담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낸 것 네네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개그가 있었어요. 제가 적어봤는데 파인애플 좋아하면 나랑 동남아 가면 되겠는데 이런 요런 거. 좀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애드립을 했었나 처음에? 애드립을 만들었어요. 애드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아니에요? 실제 희준 씨가 잘 써먹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써보는 게 아니고 실제 그래서 그 그냥 하루 전날에 저한테 이런 거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여자 꼬시는데 그냥. 네. 그러니까 이런 대사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시골의 그런 아저씨 예. 이혼남 싱글남이 네네. 처음 만난 그런 친구한테 그렇게 어떤 농담을 해서 할까 뭐 그런 상상을 해봤었죠. 요런 거. 네. 그 눈에 누가 빠졌는데 뭐 그런 거. 나네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뭔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역시 배우는 네. 강박이 있어요. 뭔가 그를 행간을 좀 채워야 된다라는. 아니 그래서 감독님 이게 아마 그래서 희준 씨가 그때 실제로 살짝 맥주를 좀 드시고 촬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클럽 찍을 때? 네, 자기가 좀 이게 취해서 하는 행동이 되게 좀 리얼리티 살리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그때 맥주를 좀 그때 다 앉았던 친구들하고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인사하고 네. 맥주 먹기 시작하고 저는 촬영을 하고 네. 그러면 실제 희준 씨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은 그런 클럽들 네. 시골 클럽들 한 번씩 가보셨어요? 저는 원래 실제 시골 출신이고 어디세요? 저 강원도 정선 출신이에요. 정선. 네네네. 아우라지. 네네. 그래서 폐강대에서 제가 원주로 다 나왔는데 지금 부모님 원주에 계시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시골
그쪽이 어떤 그런 걸 좀 정서나 정서가 있으시구나. 네, 이런 게 좀 잘 알아서 그래서 실제로 두원이 사는 문희애가 사는 집도 네. 그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왜 할아버지 같은 집 같은 걸 조금 생각해서 네. 좀 그렇게 만들고 세팅도 그렇게 그러셨구나. 했고 그래서 그런 좀 정서가 있죠. 맞아요. 시골은 1층에도 당구장이 있고 2층에도 바가 있고 모든 게 1층에서 다 해결이 돼요. 네, 어. 그렇죠. 그래서 되게 시골 정서를 잘 아시는 분만이 찍었을 수 있었겠다. 물론 그 광장에서 이제 막 엄마랑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이 차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하면서 막 헤맬 때는 촬영할 때 로케이션에서는 도움을 좀 많이 안 줬던 것 같기는 해요. 마치 약간 도둑 촬영 같은 느낌도 있던데 통제 잘 안 하고. 아니요. 도도상 실제 다 통제하고 찍은 거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봐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잖아요. 리얼에서 좋았던 리얼, 예. 거죠. 예. 근데 실제 그 희준 씨가 이렇게 연기를 잘해주 선생님도 그렇게 연기를 잘해주셨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통제를 한다 그래도 차들 막 이제 통행을 또 해드려야 되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또 연기에 신경 안 쓰시고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실제 그래도 다 제작부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삼거리, 네, 삼거리. 네네. 침 뱉고 하는 침 거. 뱉고. 네네. 또 그 우리, 촬영 때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우리 제작팀 생각이 아닌 차도 많이 지나갔지. 아 그죠? 네. 지나가는 행인들도 좀 쳐다보는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래서 그 통제 그 행인들은 통제하지 말라고 저희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지나가야 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네, 하자.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네네. 술집에서 한참 놀다가 이제 사고 소식 접하고 립스틱 자국을 볼에다가 묻힌 상태에서 계속 가잖아요. 그거가 그렇게 계속 연결한다라는 거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말아야 되는 거 딸이 지금 아픈데 이게 꼭 연결성으로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들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아 모든 걸 다 흡수하시는 배우. 그냥 아, 감독님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또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누나라고 해야 되나 사촌 누나 같은 그분이 박재원 선배가 이렇게 립스틱이 있으면 훨씬 더 네. 잘 맞을 것 같아서 정말 한심하고 그렇게 보일 것 같아서. 두원 캐릭터랑 잘 맞아서 아마 그렇게 아마 질문 같은 건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뭐 편하게 가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 영화는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가족사가 등장을 해요. 참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관계성이 이렇게 다 한 번에 다 드러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라이터에 대한 그 입장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또 그랬어요. 뭐 있다. 저렇게 한 카트 저렇게 제대로 둘 리 없고 라이터냐. 담배풀 불려주는 분이 저렇게까지 침울한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다. 뭐가 있을 거야. 그 생각을 분명히 하고 봤었거든요. 네. 네, 쉬운 영화입니다.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애써 우리가 좀 있어 보여야 하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전체를 미리 뭐 제가 다 아울러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스파크 그러니까 가족 간에 서로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에서 오는 작은 스파크들 그다음에 또 미묘한 신경전이 좀 있습니다만 그 주변 사람들과의 스파크 뭐 그리고 자동차 사고 그로 인해서 다시 그거를 좀 해소하고 그 화력이 붙지만 다시 또 꺼지고 소화되는 그런 느낌처럼 받아들여서 되게 여전히 저는 인간적으로 되게 따뜻하게 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가 지금 우리 청중한테도 좀 갈 것 같은데요. 대답을 안 하면 아무나 그냥 마이크 건네면 잡은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로 다 되어 있고요. 문 잠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독과 배우가 나와 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사소한 질문 저 정도 수준이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사소한 질문 하실 수 있는 분? 네. 돌아보지 마세요. 있었어요 지금 저기에 한 세 분이 있는데 누가 또 앞에 누가 있으신가요? 네. 기다리는 동안 제가 노래 하나 하시게요? 네. 못하는 자리 딴다. 그 배우 할 때마다 자주 느끼는 거지만 내 캐릭터가 이희준이라는 사람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두원 연기할 때는 처음에는 이 역할을 잘하면 참 좋겠다. 이런 부분도 참 멋있겠다. 잘 나오면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확 반성하게 되는 게 나라면 이렇게 엄마를 모시고
딸을 데리고 혼자서 살 수 있을까? 저라면 그냥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냥 그저 서울로 가버리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걸 버티고 산다라는 게 막 엄청난 뭐 회사의 CEO나 이런 분들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그러면서 갑자기 확 겸손해진다는 느낌, 숙연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딱 촬영하고 일주일 뒤쯤에 처음에는 좀 우스꽝스럽게 생각했구나 내가 이 네. 캐릭터를 재밌게 해야 되겠다, 아, 더 웃기게 해야겠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건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무시했구나. 진짜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할머니가 치매지만 요양원에 계신데 집에서 모시고 산다라는 건 정말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얘는 그걸 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네. 비록 영화였지만 네. 보는 내내 그래서 좀 절절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네. 쉽지 않다. 네. 저렇게 부딪히면서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가는 그 느낌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서는 좀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바보스럽 사람이니까 네, 나보다 좀 부족하니까 저렇게 살겠지라고 네. 좀 위안하려고 일부러라도 보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저도 그렇게 확 배역에 대한 입장이 확 달라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마음적으로. 지금 그 부모님은 대구에 계십니다. 대구의 요양원에 지금 할머니. 할머니. 네. 네. 할머니. 할머니. 그래서 지금 희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두원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저희가 치매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진짜 이렇게 구구절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들이 저는 엔딩에 트랙터 타는 장면이 최고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는 철부지 아들이고 보호자가 진짜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문희한테 다 의지하고 결국 자기는 떠나려고 하고 여자 꼬시려고 하고 이제 이랬던 두원이 마지막 트랙터 장면에서는 엄마의 이제 보호자가 되는 느낌이 나고 대사도 그런 대사도 있고 네. 실제 이제 두원이 보호자가 되는구나라는 게 있어서 트랙터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촬영도 되게 힘들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좋은 장면이고 두원이 이제 보호자로서의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을 살겠구나라는 게 좀 있어서 그 장면 되게 좋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해질 때 한 2테이크밖에 못 갔는데 이게 촬영 실제 그 촬영 기간은 몇 회차 정도 촬영을 하셨어요? 저희가 한 50회차는 55회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5 네, 또 회차. 생각보다 그래도 PD님이 잘 조절해 주셔서 네. 조금 다른 같은 예산의 영화보다 회차가 좀 길게 찍었죠. 보통 45회차 정도에 찍어야 되는 저희는 한 10회차 정도 더 있어서. 여유 회차가 또 네네네 좀 있어서 그렇게. 그러면 PD님이 스케줄을 잘 짠 거네요. 네, 옥광희 PD님이십니다. 굳이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네. 좋아해서 제가 그래요? 존경해서 PD로서 너무 아니 그 수많은 촬영장 많이 이준 배우님도 하셨을 텐데 유독 다른 분들도 좋아하지만 그분이 최고의 PD님이셨어요 지금까지. 어떤 점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PD로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배우가 불편한 걸 연기할 수 편할 수 있게 항상 더 좋게 좀 더 편하게 덜 신경 쓰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정말 지나고 나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지금도 연락하세요? 네네. 자주 만나죠 저희. 자주 만나요. 네, 희준 씨하고 네. 저하고 PD님하고 같이 자주 만나서 예. 술도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술친구로서 이제 계속 만나서 그때 네네. 좋았던 정을 생각하시면서 네. 그리고 뭐 또 작업도 같이 해야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만 했는데 좀 불편했던 일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그 저는 시작해 볼까요? 네네. 그래 볼까요? 이제 후반전으로 좀 왔는데 사실 저부터 이제 고백을 먼저 하겠습니다. 영화 데뷔할 때 제작사하고 신경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이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티스트 복만대 보면은 나와요. 아티스트 복만대 보면은 그죠. 아니 그 야한 장면 언제 찍어? 그래서 아니 제가 알아서 찍을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됐는데
뭐 방송에서도 이제 충분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때 기획시대 유인택 대표님이었는데 아 실명 거론하는 건가요? 실명 아, 거. 그럼요. 아, 네. 우리는 그 사이에 네. 우리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영화 편집부터 마무리까지 정말 지난한 과정을 나 이럴 거면은 영화 안 해야 된다. 너무 힘들다 이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거의 싸우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 화해가 되고 마지막에 제가 아티스트 복만대로 영화로 직접 대표님을 불러서 영화 보는데 제일 크게 웃으면서 제일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디프리 장소에서 이제 영화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공개 사과를 하시더라고. 내가 잘못했다. 멋지네요.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예술의 전당 사장님으로 가 계시는데 영화계 떠나셨어요. 예, 웃자고 하는 얘기고 예,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뭐 이건 우리가 뭐 책으로 만나는 데뷔의 순간은 아닙니다만 이 데뷔하실 때 참 어려움이 있을 거다. 감독으로서 그것도 신인 감독이고 물론 그 전에 활할 때 조감독 하셨죠. 네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명량 다큐를 공동 감독했죠. 김하민 감독님이랑. 네, 네네. 반말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네네. 본인의 생각을 계속 반영할 때 실제 제작하신 분도 그래도 1,000만 관객을 넘으셨던 명량을 찍으셨던 감독이니까 어떤 그 조율 지점이나 뭐 제안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제가 김하민 감독님을 너무 잘 알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최종병기활 조감독을 했고 밑에서 조수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명량 회오리 바다를 향하라는 다큐멘터리를 또 공동 감독을 또 해가지고 김하민 감독 성격도 잘 아니까 제가 또 살살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하민 감독님은 사람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를 하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하자. 이제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네,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하자라고 나를 좀 말씀을 믿어달라. 네, 나 말씀을 많이 이순신이야. 하시고 근데 어차피 오문이는 제가 또 연출자니까 김하민 감독님은 제작자고 네. 그래서 그런 연출에 대한 거는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싸웠죠. 결국은 어차피 제가 현장에서 배우랑도 얘기하고 전체 그 스태프들을 또 통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자가 해주는 고마운 말도 저한테는 깊게 새겨 듣고 그거를 또 반영도 하고 그 대신에 제가 할 거에 대해서는 꼬실 수 있을 만큼 계속 꼬시죠. 네. 그게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뭐 당연히 싸움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싸우면서까지 제 어쨌든 오문이는 제 이름으로 나가고 같이 했던 배우들이 힘을 쓴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네. 살살 네. 달래면서 잘 마무리를 한 거죠. 네. 차기작도 거기서 준비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빅스톤에서.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는. 아 그래요? 네네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찾는 사람이 딴 사람. 빅스톤 관계자분들이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꼭 한번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서 김하민 감독하고 공동 연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옥광희 PD님을 계속 부르짖었던 거예요. 방어막이 좀 되졌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중간에 이제 갈등 없이 가장 윤활유 역할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옥 PD님이 그런 일을 잘하세요. 제가 남훈 선생님 처음 뵀을 때 남훈 선생님이 저한테 감독은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 놀이터만 만들어줘라고 저한테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 얘기가 뭐예요, 선생님? 이랬더니 당신이 배우가 뛸 수 있게끔 거기에 기구를 놔도 되고 어떤 놀이터 공간을 만들어 주면 배우들은 거기 안에 가서 재밌게 우리가 놀 테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피디님이랑 같이 들었는데 피디님이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열심히 그 공간에서 연기하고 놀 수 있게끔 만들어 그런 걸 잘 하셔가지고 아마 희준 씨도 아마 그래서 피디님을 너무 좋아하고 저도 잘 놀 수 있게끔 놀이터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피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감을 제가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데뷔하고 난 이후에 화장실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나 제발
좋은 시나리오 작가 만나게 해주고 좋은 PD 만나게 해달라고 감독들이 되게 원하는 방식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그렇죠. 수 네. 없고 그 방식이 어쨌든 배우하고는 계속 친밀도가 높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스텝하고도 좀 뭔가 같이 조화로워야 되는데 조금 갈라서는 지점도 있을 것이고 그 균열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왜 초반에 이렇게 길게 했냐면 어쨌든 이희준 배우님은 시나리오를 보고 들어갔을 거고 또 앞에 필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감독님하고 이런 작업을 할 때 이 영화에 대한 남은희 선생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주연으로서 관객들을 만나는 자세까지의 생각은 이건 또 별개의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되게 현장에서도 누군가 계속 케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물어봤던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짧게. 네. 다시 이제 잠깐 이제 시간이 저희가 좀 많이 가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마네킹이 아니죠 지금 다 네, 듣고 있는 거죠. 네, 반응하고 있습니다. 손 드시는 거예요? 네, 살짝 들었었는데 알겠습니다. 감독님 네. 그 뭐 그런 말씀하신 김에 또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정말 입봉하는 감독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그렇죠. 제작사와 이게 네, 그 안에서 잘 타협해서 또 자기 뜻대로 좋은 방향으로 작품을 만드는 건 모든 감독이 겪는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몇 번 망해 보면 알아요. 몇 번 망해 보면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 휘준 씨도 연출하지 않았어요? 저도 연출하셨잖아요. 단편 영화를 단편, 했었는데 네, 단편. 저도 제가 제 돈으로 제작하고 연출하고 출연을 하다 보니까 PD 형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비 안 오는 날로 하루 다시 찍자고 했더니 그 PD가 저한테 희주 씨 그러면 500이 더 들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 찍어볼까요? 근데 비가 이제 찍힌 게 더 좋게 됐죠 결과적으로. 네. 뭐 그렇게 다 해보시니까 적응해 그죠? 가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나마 그것도 직접 제작하시면서 감독하면서 연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네. 또 다른 게 감독만 하고 네. 시나리오를 이렇게 건네줘서 배우하고 만나잖아요. 네. 기분 더러워요. 진짜 이상해요. 내가 쓴 건데 예. 내 마음에서 나온 건데. 예. 그거 이상하다니까요. 그 느낌 한 번 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긴 네. 한데요. 이제 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영화 내에서도 이제 비신 있고 엄마랑 이렇게 뭐 옥신각신 할 때 그 비 이렇게 막 내리는 장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걸 살수차 다 준비하고 하셨을 텐데 네. 그 감정 되게 좋던데 그 잠깐 우리가 저 뒤에서 듣기로는 그 감정 어마어마하게 잡아야 되는 씬을 네. 첫날 촬영하셨다고? 네. 영화 첫 촬영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집을 나가라고 가방을 던지고 이제 막 울고 막 하는 그 비 맞는 장면을 첫날 첫 촬영으로 찍었죠. 그게 선생님 연세가 더 있으다 보니까 비를 맞고 하면 너무 추운 날에 찍으면 감기 걸리실까봐 스스로가 먼저 선생님 저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신 거고 그리고 또 마침 저희가 그 집을 오픈 세트여가지고 실제 사시는 분을 네. 조금 다른 다른 데로 좀 다른 잠깐 데로 좀 계시라고 해주고 그러고. 저희가 작업 기간도 한 공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저기 감나무도 네, 있고 뭐 감나무 저희가 심은 거고 심은 거예요? 네,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은 거고 앞에 돌담은 네, 돌담도 저희가 한 거고 돌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 있는 모래도 저희가 다 뿌린 거고 그리고 그 밭에 있는 채소도 더 저희가 다 심은 거고 실제 진짜. 네, 실제 한 몇 달 전부터 가서 미술팀이 다 뿌려놓고 제가 좀 그거는 뿌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쓸데없는 짓을 또 했죠 제가. 미술팀이 다 작업을 한 거고 저희가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오래 길면 안 되니까 실제 사시는 분한테도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집 촬영이 저희한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또 선생님도 자기가 만약 감기 걸리면 또 네. 스텝 우리가 뒤에 스케줄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미리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걸 희준이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 이제 희준 씨도 살짝 남은희 선생님이 지금 이런 상태다. 네. 희준아, 네가 좀 어리잖니. 좀 이렇게 저희 감정은요. 아니 그렇더라도 네가 좀 어리고 감기 걸리면 빨리 낫잖아. 너가 하자. 그래서 배우분들 죄송하죠. 희준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주인공이고 감정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굉장히 영화적으로 중요한 장면인데 네, 첫날에 그것도 저희가 그리고 그쵸 그리고 최원영 배우도 첫날에 선생님 목매다는 씬을 또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배우분들 다 이제 힘들어하신 거죠. 그 저 창고에서 네 창고에서 목매다는 씬을 한 그게 3회차에 최원영 씨가 나와서 최원영 씨는 첫 촬영 저희는 한 3회차 정도에 찍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이 어쩌면 남은희 선생님 위주로 네네네 짜놓고 어쨌든 그쵸. 연세도 있으시고 네네네. 저희가 또 해야 될 이야기가 또 연장에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희준 씨가 고생 많이 했죠. 그 신도 처음에 찍어야 일단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고 해서 이제 가을에 촬영을 시작했는데 혹시나 겨울이 돼서 그 장면을 찍어서 비를 선생님 맡게 되면 그래서 선생님 아프시거나 하면 저희가 더 큰 이건 뭐 무엇을 위해서라도 이건 해야겠다 싶어서 그렇죠. 첫 촬영으로 하게 됐죠. 아 잘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의기투합해 보자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감정을 저 뒤에 있는 거를 마중물도 없이 네. 펌핑해가지고 네. 그냥 용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아까도 희준 씨가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와 진짜 이희준이라는 배우 연기 너무 고맙다. 잘한다. 내 스케줄 맞춰줘서. 네. 농담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희준 씨가 힘들었어요. 두원 자체가 짜증이 계속 나 있는 인물로 저희 캐릭터가 되다 보니까 마음속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연기할 때는 그 두원의 캐릭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촬영이라는 게 아까 뭐 씬 순서대로 찍는 게 아니고 장소마다 또 어떤 상황마다 이제 달라지는데 그래서 저희 병원 장면은 다 세트여서 마지막에 찍었거든요. 병원이 세트였어요? 네, 저희 세트였어요. 그거는 안에 내부 안에 내부가? 네, 내부는 세트였습니다. 애기 누워 있고 하는 애기 거 누워 전부 다. 있고. 아 그래요? 아니 네. 정말 똑같이 지었던데. 네, 실제 어떤 외부 병원 저희 외부에 보이는 병원을 실제 가서 유아병동을 가서 그거 보고 그냥 그대로 실제 유아병동에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네 거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세트를 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준 씨는 밖에서는 돌아다니면서 어머니한테 짜증을 내고 또 안에서는 딸 보미를 보면 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힘든 연속이었어요 감정이. 이 토크를 위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각났어요.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이거 진짜 제가 그 혼수 상태인 아이를 보면서 계속 우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항상 우는 장면이 많아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이제 약간 그 안약? 안약도 넣고 눈물을 흘리는 걸 인공 눈물을 넣고 네. 하게 됐었어요. 근데 마침 아이가 자다가 이렇게 무의식 상태에서 눈물을 한 방울 딱 흘리는 씬이었어요. 있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찍는데 그거는 눈 감고 있기 때문에 넣었다가 이렇게 살짝 세게 감으면 되는 건데 네. 아이가 이제 6살인데 실제 자기가 감정을 잡아서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오 6살인데. 네, 그래서 이제 레디 액션 했는데 이제 눈물이 안 난 거예요. 눈 감은 상태에서 눈물을 한 방울 흘릴 때까지 우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어렵죠. 워낙 촉촉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한번 NG가 났는데 다시 저는 계속 안약을 넣고 있었고 마주보면 같이 흘려야 되니까. 저도 같이 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기해야죠. 그러다 이제 한 번 더 갑시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안약을 이렇게 딱 넣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딱 오시더니 진주야 너 눈에 눈물 넣고 우는 배우 될 거야 그냥 울 수 있는 배우 될 거야. 그 희준 씨는 뒤에서 안녕 놓고 야 있는데. 이거 넣고 있는데. 네. 야 코미디다 이거. 그래서 요 장면 써먹어야 되겠다. 근데 네. 모든 스태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그 아이가 네. 나 그냥 울 수 있는 배우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약 넣는 배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안 놓고 울었어요. 그 네, 친구는. 실제 그 친구가 감정 잡아서 눈물 한 울는 방울 흐르는 거. 저는 네. 안약 넣고 우는 배우입니다. 왜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데. 그래서 이제 눈물 얘기가 또 나오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그 식당에서 나 어떡해. 그 감정이 계속 병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감독님 생각나시죠? 감독님 거니까. 네네. 예.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감독님. 식당에서부터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참 희한하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분명히 가짜가 있어요 눈물이. 근데 그거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여기 울면 안 돼요. 여기서는 내가 우는 거지 이 우는 바보스러움을 여러분한테 울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어떤 장면은 그러다 갑자기 또 나와. 이게 참 희한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눈물 한 방울과 같이 맞물릴 때는
그때는 안약은 안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진짜잖아요. 자주 넣었어요, 자주. 눈물 연기해 보면 어때요? 그 뒤에 수습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아이를 지금 21개월짜리 아들을 데리고 키우고 있으니까 그 제가 그렇게 울었던 아픔과 또 질이 다르더라고요. 좀 질감이. 네. 저는 그걸 상상하고 그렇게 연기하긴 했지만 네. 진짜 아이를 가져 보니까 네. 다르더라고요. 또 감정 저기 어디에선가 오는 것들이 좀 있죠. 네. 그러게요. 저는 사실 이제 뭐 너무 개인적인 제 얘기는 없고 이제 두 분의 이야기가 이제 책 속에 많이 담기고 여기에 관객분들과 TV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보통 감정 동화가 되는 부분들이 저희 어머니도 이제 팔순이 이제 간 넘으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좀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젖을 못 빨고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있다가 한 4살 때까지 말을 못 하고 네. 그래서 큰 수술을 했다가 마취 의사는 그만두고 저 때문에 그만뒀어요. 못 깨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하는데 이제 어떻게 깨어나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겹도록 무슨 잔치 때만 되면 뭐만 되면 어머니는 늘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키웠다 어쨌다. 네 엄마가 이렇게 키웠다. 수술시켰다. 뭐. 나중에 우리 아들 내가 낳았는데 어머 똑같은 상황이야. 야, 이 피는 못 속인다고 똑같은 상황이 될 때 저 구석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엄마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이 철저히 그 엄마와 아들 사이의 이야기. 사실은 저는 아빠와 딸에 대한 얘기로 만약에 이게 계속 몰고 갔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았는데 어차피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차라리 치매가 온 게 나한테는 그 아픈 과거는 내 거니까.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라도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과 현재 그 보따거림을 그냥 끌어안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지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아이 얘기도 하시고 막 이러니까 뭐 다시 이제 영화를 또 보셨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혹시 다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머니? 지방 촬영으로 다른 영화를 찍고 있는데 숙소에 이제 모텔에서 TV를 틀었는데 어머니가 하길래 너무 신나가지고 보고 막 문자 보내고 저한테 왔었어요.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어. 지방 촬영 중인데 모텔에서 오모니가 다시 보니까 내 연기가 너무 아쉽다고. 아니 나 그거 궁금하긴 해요. 연출자는 자기 연출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니까 편집할 때도 그런 관여도가 좀 있는데 배우분들은 편집 다 된 거를 마지막에 보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시사회 때 보죠. 네네. 그때 감독하고 배우가 사이가 좋아지거나 네. 나빠지거나 하잖아요. 네. 뭐야 편집한 거 다 드러냈어? 네. 뭐 이렇게 되는데 몇 % 정도 드러냈습니까? 우리 찍은 건 많이 덜어내긴 했죠. 그쵸. 좋다고 생각했으면서도 현장에서 오케이 좋았어 했는데 편집돼 버리고 막 이런 근데 거. 저도 하여튼 뭐 짧지만 단편을 연출해 보니까 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죠? 해보니까 이제 필요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최선을 찾으신 거라는 그 좀 믿음이 있어요. 그 감독님들이 마지막에 좀 덜어내고 빼고 위치를 옮기고 하는 것도 네. 저게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을까라는 나보다 훨씬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럼 영화 보실 때 배우분들은 네.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니면 내 연기가 이렇게 제 연기부터 보이죠. 보여요? 보이지만 다시 이렇게 멀리서 보려고 하죠. 아 그러면 좀 그렇게 또 보여요? 그럴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후회가 더 많아요. 보통 하고 나면은 아니면 좀 만족도가 조금 더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족도를 느낀 적은 거의 없고요. 아쉬운 것밖에 없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특히 어머니는 보면 이제 진짜 아이를 갖고 보니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좋을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랬어요. 너무나도 좋은 연기들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좀 만화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는 폐차장에서 멧돼지 나올 때 가만있어 봐. 내가 준비하지 않은 건데 이거는 이거 어떻게 내가 또 받아들여야 되나 또 그랬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연출적 의도도 원래 시나리오에 있던 건가요? 네, 시나리오에 있었고요. 원래 그 장면은 제가 되게 공을 들였던 장면이에요. 멧돼지 장면은 실제 그 멧돼지 장면 편집됐지만 멧돼지 장면 이후에도 과거 장면이 또 있어요. 두원이하고 엄마하고의 과거 장면이 또 그렇겠죠. 나와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원신 원테이크로 원래
찍으려고 다 준비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CG 팀하고 미리 프리비주얼도 다 했고, 그래서 원신 원테이크를 현장에서 그렇게 찍었어요. 네. 그래서 멧돼지가 나오자마자 과거 장면까지 쭉 원신 원테이크로 가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모든 제작 팀과 네. 저희 하는 CG 팀한테도 너네들이 이 컷을 잘 만들면 최고의 한 컷이 될 수 있다. 아. 라는 기대감과 저희 어떤 동막골 그 멧돼지 이후에 최고의 또 그렇죠. 네. 네. 너네 이걸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이것만 잘 만들면. 그래 CG 팀 좀만 네. 희생해 줘. 그래서 그렇게 실제 배우분들한테도 연기를 시켰고 그렇게 찍었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현장에서. 근데 이제 어떤 기술력과 뭐 좀 생각보다 편집될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장면이 좀 아마 보시기에 만화처럼 보이고 좀 생뚱맞게 나왔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되게 마음 아픈 장면이에요 진짜 그 장면은. 네. 아니 전체적인 톤앤 매너가 애니메이션 기법도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정을 이 영화는 특히 보시는 분들이 익숙한 장르로 착각하고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아, 제가 진짜 멧돼지 장면을 너무 많이 얘기 들었어요. 왜 너 왜 찍었냐, 왜 그랬냐. 네, 네. 제가 근데 그에 대해서 이게 다 설명해 줄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었죠. 제작비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네, 시간도 제가 보기엔 한 이틀 네네네네. 그 정도 찍었어야 될 거 네, 같고. 이틀 촬영이고 그리고 그쵸 준비를 많이 했죠. 그거 테스트 촬영을 그걸로 했어요. 그 그렇죠? 장면을 그대로 세팅을 해놓고 테스트 촬영을 희준 씨가 직접 운전해서 돌고 막 이거를 테스트 거기서. 촬영을 그걸로 했어요. 그랬더니 희준 씨가 놀랬죠. 아니 우리는 이런 걸 배우가 다 해요? 이러면서. 네. 거의 스턴트까지.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저한테는 되게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는 장면이었고 이걸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 잘 되면 어쨌든 아들하고 엄마가 그때부터 손을 잡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 네. 그러니까 멧돼지 장면에서 엄마가 넘어졌을 때 두원이 처음으로 손을 잡아요, 무늬에. 네. 그때부터 나는 이 둘의 감정이 스타트라고 저는 생각해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고 신이라고 저는 되게 생각해서 그런 네. 걸 많이 시도를 이제 했었는데 그게 좀 결과적으로 안 돼서 좀 속상하죠. 그 장면만 보면. 많이 속상해 보여요. 지금도 얼굴이 네, 많이 속상해 보이는데 연출 의도가 충분히 녹아들면 그 장면은 어떠한 방식을 무리를 하더라도 감독은 원해야 되는 거고 그게 또 일맥상통하려면 관객하고 이게 조우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아마 잡고 있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편집에서도 저는 끝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뭐 멧돼지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거를 멧돼지 좋았어요. 네, 연출력이 좀 안 좋았지. 아 그런가요? 멧돼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네. 고심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음, 네네. 그러니까요. 이 영화는 갈팡질팡 감정 조절에 대한 부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무지하게 짠해요. 그리고 막 가서 안아주고 싶고 토닥여주고 싶은 그런 영화. 특히 감독은 그걸 분명히 선을 알기 때문에 피해가려고 애써 노력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픈 장면이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장면에서는 음악도 나오고 잡아가는 게 있는데 이걸 다 빼버리고 좀 건조하게 일부러 여기는 건조하게 여기는 좀 심심하게 그렇게 해서 메인 그 메뉴를 딱 이렇게 올려놓은 거였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멧돼지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쵸. 꼬리 잡아 당기는 데서부터 만화 시작이다. 난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를 희준 씨가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 실제 없었고 혼자 그래요, 없을 거 아니에요. 마임 그리고- 연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스텝이 초록색 네, 초록색 네. 들고 하나 탈 하나 해서, 쓰고 예, 네. 했죠. 예. 그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네, 그냥 초록색 보고 이렇게 한 거죠. 예. 연기는 좋았습니다. 멧돼지가 저의 연출이 문제였지 배우들의 연기는 뭐 아니요 너무 되게 저한테는 좀 색다른 충격적인 영상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범인의 차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할 때에도 또 애니메이션 기법이 또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참 재미나다. 이 길을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찾고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도 되게 영화에서 이런 게 있나? 별로 없잖아요. 보통 방송에서 좀 쓰는 기법이긴 한데. 그렇죠. 방송에서 쓰고 영화에서 많이 안 쓰죠. 안 쓰죠. 영화에서는 몽타주라고 해가지고서 보여주죠. 그쵸? 실제로 네.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저희는
그냥 좀 재밌게 봤으면 하는 생각들이 저는 계속 갖고 있었고 이 영화가 관객들한테 어떤 재미를 줄까라는 생각에 그런 걸 좀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게 재밌겠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음악하고도 저는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늬가 나올 때는 무늬 테마의 어떤 그런 노래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재밌게 봐줬으면 하는 어떤 장치로 그냥 쓴 것 같아요. 네네.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화적인 게 하나가 마지막에 오문희 씨가 집어 던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논두렁에다가 아, 그 네네네. 괴력의 힘으로 네네네네. 그것도 상당히 좀 만화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상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전체적인 톤의 매너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감독의 고뇌가 컸겠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배우분도 굉장히 힘들었겠다. 저는 대본을 보고 선생님이 남은희 선생님이 제일 존경스러웠던 거는 경찰서에서 그 비누 거품으로 아, 네. 치링치링 뭐 치리링, 네. 그거가 와 정말 저는 웬만한 배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게 그렇던데요. 그 네. 역전 앞에서 네. 그 종로잔치 할 때도 춤추는 것도 춤추는 그렇고. 거. 춤추시고. 네네.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원래 대본에 있어요 그런 것도? 대본에 있었고요. 그 춤은 실제 선생님이 앞에서 저희 보조 출연하신 분들이 추는 거를 보고 자기가 이렇게 좀 재밌겠다 해서 하신 거예요. 보조 출연자가 그렇게 춤을 춘 거예요. 예. 갑자기. 그러더니 선생님도 갑자기 그 춤을 똑같이 따라 추신 거였어요. 아. 헤드뱅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진짜 네. 와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남은희 선생님이 자리를 못 하고 계시지만 세 분 혹은 네 분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 그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그 다음에는 감독님 나오지 마시고 이희준 배우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금방 가버리긴 하는데 아니, 감독님 계속 아메리칸 스타일의 조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관객분들한테도 질문을 좀 저희가 요구했지만 역시나 코로나 예방 관련해서 좀 질문은 안 하고 저희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또 미처 못다 했던 저는 오늘 굉장히 좀 이야기하다가 영화적으로 쭉 얘기하다가 이제 길버트 그레이프라든지 뭐 이렇게 좀 책임져야 되는 한 개인이 영화를 책임져야 되는 영화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좀 있어 보이게 그냥 이기도는 않네요. 저는. 네. 감독님 혹시 네. 뭐 한마디 못하신 얘기 영화 있으시면. 찍으면서 희준 씨랑 되게 저희가 이제 시간도 52시간 맞춰야 되고 요즘 현장이 좀 빡세잖아요. 다른 때보다도 또 감독님 빡세다는 표현 좋습니다. 네. 네. 다른 좋았어요. 그리고, 네, 감독들이 더 고뇌에 차고 네. 회차를 지켜야 된다 이런 압박과 네. 점심 시간을 지켜야 된다 이런 압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도 그래서 테이크를 많이 못 가요. 그런데 이제 희준 씨가 저 최고 많이 간 게 열 몇 번 간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못 가다가 한번 어떤 컷에 감독님이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 뭐예요? 테이크를 컷가? 그 장면이 16테이크를 갔어요. 네. 그게 범인 한재숙 범인 이제 집에 아파트 번호를 알아내서 네. 내가 그래. 원영이 형한테 전화해서 나 형 그 범인 잡았다고 여기 찾았다고 그래. 여기 산다고 네 맞아요. 하고 막 우는 그 롱 테이크가 있는데 그걸 16번을 갔다고요? 그거를 희준 씨는 아빠의 감정으로서 나는 여기 울면 안 된다. 나는 여기 나는 울면 안 된다였고 울 수 없다. 가면 울 것 같다. 나는 내가 다 잡았다. 난 아빠의 감정으로서 여기서 이 마지막 어떤 그 느낌? 그랬을 때 내 아빠로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범인 잡았으니까. 그러면서 통안의 눈물을 저는 흘리고 싶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현장에서 잘 흡수하시는 배우시라면서요. 그땐 그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확실하게 너무 확고하게 했는지 잘 안 꺾이더라고요. 마음은 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도 넣고 와 세상에. 했는데. 그래서 그 장면을 네. 저희 영화에서 최고 많은 테이크를 간 것 같긴 해. 지금. 거의 12시부터 엉킬 새벽 때 6시까지 16테이크를 했던. 네. 맞아요. 엉킬 때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선택 중에 뭐 울었냐 안 울었냐는 우리가 영화로 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선택을 받지만 또 그런 감정을 오늘 들어보고 한번 봤다면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이제 네. 불쑥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쉬운 시간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감독님하고 배우님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을 좀 많이 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저희 정도로 좋았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너무 아름다웠고요. 끝으로 클로징 멘트를 좀 하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 생중계 되니까요. 남은 프로그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영화제 홈페이지 더 cmr.kr 이렇게 찍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영화제 굿즈 상품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좀 많은데 협찬품도 같이 지금 있는 겁니다. 네,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셔서 혹시 원하시는 것들 물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한테는 네. 특별히 영화제에서 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받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소세지. 소세지. 네. 네. CJ 소세지. 네, 네. 애기 주려고 그러는 거죠? 네. 자, 네. 내일 10월 29일이죠. 12시 오후 12시에는 빛나는 순간 소준문 감독님과 모더레이터 김태형 감독님의 강간못이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뭐라고 인사를 오 문의하고 인사 오 문의하고 끝낼까요? 네. 어떻게? 네. 좀 쑥스럽지만. 네, 좋습니다. 네. 아직도 봐야 될 관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네. 네. 네. 다음 네. 천만 관객을 위해서.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오문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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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